안녕하세요. 톡톡 우리 아이 발달센터 저자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톡톡 우리 아이 발달센터의 100단원 중에서 일부 단원을 선택해서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발달 점검 신호에 대해서 북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여 년간 몸담았던 대학병원을 떠나서 2025년 10월에 수원 광교 신도시에 임신영 재활의학과 의원 그리고 사경사도 발달센터를 개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의 발달은 대운동, 소운동, 언어, 인지, 사회성의 5가지 영역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대운동 발달을 배우고 손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벗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소운동 발달을 배웁니다. 또한 사물에 대한 인지 발달을 하고 또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언어 발달,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작용하는 사회성 발달의 5가지 영역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동의 발달입니다. 먼저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고 반응한다면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아도 기다려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른들은 너네 아빠도 말이 늦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특히 말을 다 알아듣는데 말을 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국어는 말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 또한 정확한 발음,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 능력, 이 4가지 영역이 모두 고르게 발달해야 합니다. 말을 알아듣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국어의 언어 발달은 말을 이해하는 것, 말하는 것, 정확한 발음, 그리고 대화 능력 모두 고르게 발전하여야 합니다. 돌이 되면 엄마 아빠 등의 말을 하지만 아직 언어 전 단계이고 18개월이 되어야 드디어 언어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18개월이 되면 1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24개월이 되면 약 200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36개월이 되면 약 400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문장을 말할 수 있고 48개월이 되면 약 900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5세 60개월이 되면 어른의 약 90% 이상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어른과 동일한 언어를 하게 되고 어른과 다른 점은 단지 대화의 내용이 어린아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이 됐는데 옹알이를 하지 않거나 18개월이 되었는데 10개의 단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24개월이 됐는데 200개보다 훨씬 말을 못하는 경우 모두 발달 점검 신호입니다. 6개월 이상 언어가 지연되었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6개월 이상 언어 지연이 있으면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의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지도,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때는 전문가에 의한 언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언어 치료를 알려주면 집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3년 과정의 언어 치료 과정을 1시간이나 2시간에 배워서 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이 펄펄 나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로 해결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히 언어 지연과 함께 소동작, 인지, 사회성 발달 지연이 나타난다면 언어 치료뿐만이 아니라 작업 치료와 놀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언어 치료는 단순히 말을 잘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아기가 놀이에 참여하고 또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언어가 늦으면 어린이집 등에서 다른 아동들과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잡아 끌거나 하면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놀이에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지연이 있을 때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면 언어 지연 자체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지연이 오래되면 아기들은 짜증을 내거나 폭력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언어 치료 자체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 성적이 아주 낮아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그것이 아동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언어는 아기의 발달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 지연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언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반향어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반향어는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 먹었니?라고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밥 먹었니?라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했던 말을 나중에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에서 들은 대사를 며칠 후에 갑자기 말하는 것입니다. 반향어는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돌에서 3돌 이전의 아동들은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며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반향어입니다. 또는 말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반향어를 이용해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스 마실래라는 말을 따라하면서 주스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이 있는 아동들은 특정 상황이나 자극의 반향어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반향어는 뇌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변형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를 이해하는 뇌의 영역과 언어를 말하는 영역의 상호작용에 이상이 있을 때 반향어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반향어는 2, 3세까지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 3세 이후까지 반향어가 지속된다면 발달 지연이나 의사소통 장애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은 반향어를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려고 합니다. 반향어의 사용은 이런 아동들이 특정 상황에서 안정감을 얻거나 자신을 표현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반향어를 한다고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것은 아니지만 반향어가 오래 지속될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반향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아기가 반향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아기가 말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주스 마실래라고 물었을 때 아이에게 네, 주스 주세요 라는 대답을 알려줍니다. 또한 아기가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예, 아니요 질문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 먹고 싶어처럼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2, 3세가 넘어서까지 반향어가 오래 지속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톡톡 우리 아이 발달센터에서 아동의 발달, 언어 지연, 그리고 반향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